자, 계속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4번. 단상 유도전동기의 보조건선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상 유도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셀프 스타팅, 즉 혼자서 출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동건선을 이용해서, 즉 보조건선을 이용해서 처음에 기동하려고 하는 힘, 기동 토크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전 자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그림과 같은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를 역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 여기 보시면은 운전권선과 기동권선이 있죠. 운전권선, 기동권선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반대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이 역회전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이제 보기에서 잘 보시게 되면 1번 원심력 스위치를 개로 또는 패로 한다.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1번은 관계가 없고 2번, 3번, 4번은 둘 중에 하나를 바꾼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게 됩니다. 답은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이링 코일형 유도전동기의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단상 유도전동기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것, 가장 소형인 것, 가정용 기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쉐이딩 코일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1번에 역률과 효율이 좋다, 세탁기 등에 이용된다. 좀 규모가 큰 것에는 쉐이딩 코일형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콘덴서 기동형이 사용되게 됩니다. 지금은 1번이 잘못된 거고, 쉐이딩 코일형은 뭐 테이프, 레코드 있죠. 그런 거 아주 작은 거, 레코드 플레이어, 소형 펜 이런 것에만 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상 유도전동기 중에서 역률이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콘덴서 기동형이 역률이 가장 좋게 되죠. 답은 1번.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동 토크가 큰 것, 반발 기동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반발 유도, 그쵸? 반콘, 그 다음에 분산 기동, 콘덴서 기동, 마지막에 쉐이링. 그래서 반콘, 분쉐 그렇게 우리가 외웠었는데요. 반발 기동이 가장 크고 반콘, 분쉐, 반콘, 분쉐, 반콘, 분쉐, 반콘, 분쉐. 3번이 맞겠네요. 그렇죠? 반발 기동, 콘덴서, 분산으로 가는 순서가 됩니다. 단상 유도전동기 중 반발 기동, 콘덴서, 그 다음 분산 기동, 쉐이딩이 있을 때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나타낸 것은 반발 기동, 콘덴서, 분상, 쉐이딩, 그대로 가네요.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반콘, 분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순서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반발 기동형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발 기동, 반발 유도,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쭉 순서대로 오게 되는데, 지금 반발 기동도 있고 반발 유도가 있으니까 반콘 분시할 때 반발 중에서 반발 기동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죠.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전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사용된다. 이렇게 효율이 좋다, 역률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집에 사용하는 소형 유도전동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기동 방식이 됩니다. 정역 운전을 할 수 없는 단상 유도전동기는 무엇인가? 쉐이딩 코일형은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미 극성이 정해져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만들게 되면 제조한 이후에는 우리가 극성을 바꿀 수는 없어요. 쉐이딩 코일형은 정역 운전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선풍기, 가정용 펌프, 헤어드라이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가 무엇인가?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동 방법이냐가 아니라 뭐 권선형 유도전동기, 동기, 직류 전동기 이것이 아니라 우리 220V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도전동기 사용하게 되죠. 단상이니까 단상 유도전동기라고 1번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역률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률 좋다, 효율 좋다. 자, 더 이상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되겠죠. 콘덴서 기동형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없고 기동 토크가 매우 작은 단상 유도 전동기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회전 방향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동 토크가 매우 작다고 여기 다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토크가 매우 작은 거 뭐라고 했었죠? 네, 쉐이딩 코일형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전동기는 반발 기동, 그 다음에 반발 유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반발 기동이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반발 유도는 또 나오지 않았네요. 그렇죠? 이 중에서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반발 기동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73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특성에서 비례추이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례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이제 비례해서 예측하는 것을 비례추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비례추이는 보통 토, 일, 역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토크, 1차 전류, 그 다음에 역률 외울 수가 있는데 여기서 1번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추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 1차 전류, 2차 전류, 역률, 동기 와트 이런 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토크 이런 것도 비례취할 수 있습니다. 비례취할 수 없는 것 출력, 2차 동선 효율 여기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1번 출력은 비례취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됩니다. 다음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취할 수 있는 것 토, 일, 역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토, 일, 역 그쵸? 역률 4번은 비례취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 비례취를 이용하여 속도 제어가 되는 전동기는 일반적으로 전동기 중에서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항을 달아서 이 저항값을 바꿈으로써 토크를 조절하는 게 그게 우리가 이제 비례취 기법이죠. 비례취 기법은 농형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직류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어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이용되니까 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값이 2배로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차 저항 값을 늘리느냐 아니면 줄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토크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토크가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토크를 조절하는 거죠. 결국 근데 토크를 조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슬립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또 최대 그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이 속도에서 최대 토크의 시점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슬립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슬립 이 2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최대 토크예요. 토크가 아니라 최대 토크. 최대 토크가 언제 발생하냐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지. 최대 토크가 예를 들어 한 20이었는데 이걸 30으로 바꾼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최대 토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된다? 1번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 이렇게도 보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교류전동기를 기동할 때 그림과 같은 기동 특성을 가지는 전동기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크, 그 다음에 슬립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뭐라고 했었죠? 삼상 어떤 전동기?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해당합니다. 권선형이 2차에다가 저항을 달 수 있기 때문에 비례취 기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보기의 설명에서 빈칸에 맞는 거.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기동 전류는 땡땡하고 기동 토크는 땡땡하고 2차 회로의 역률이 땡땡하게 된다. 아, 이거 뭐야? 이거 한번 볼까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기동 전류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기동 전류는 감소하고 기동 토크는 커지고 2차 회로의 역률은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1번 감소하고 기동 토크는 커지고 최대 토크는 좋아지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립 4%인 유도전동기의 등가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인가? 자, 근데 이거 사실 그냥 24배 딱 외우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풀리면 좀 복잡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좀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저항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이렇게 슬립 분의 1 빼기 슬립에다가 저항값 계산하게 되면은 총 24배짜리를 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 계산이 조금 사실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잘 나오지 또 문제가 그렇다고 또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이렇게 효율이 더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숫자만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뭐 물론 문제 풀 수 있는 분들은 푸셔도 괜찮습니다. 슬립 5% 2차 저항이 0.15민 유도전동기의 등가 저항은 얼마가 되는가? 아까 그러면은 5%가 0.05분의 1 빼기 0.05 곱하기 0.1 하면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0.05분의 1 빼기 0.05 곱하기 0.1 하게 되면은 1.9가 되죠. 1.95옴짜리 저항 1.95옴짜리를 넣게 되었을 때 등가 저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토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에 저항을 삽입하였을 경우 틀린 것은 어떻게 되는가?
권선형 유도전동기 회전자에 왜 저항을 삽입합니까? 비례추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기동전류 감소하고 기동토크 좋아지게 하고 역률 좋아지게 하려고. 기동전류가 감소된다. 기동전압은 증가하게 된다. 전압이 증가하게 되나요? 이거 2번이 잘못된 설명이겠네요. 그렇죠? 2번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답 2번. 유도전동기에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무엇인가? 원선도 작성 시험 시 무브화 시험, 구속 시험, 저항 측정 다 필요하게 되는데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선도를 보고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니까 슬립에 대한 측정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답은 4번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도전동기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과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옳게 배열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원선도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험, 무브화 시험, 구속 시험, 저항 측정 이런 거 다 필요하게 되고요. 원선도에서 우리가 보고서 알 수 있는 거 1차 동손, 여자전류, 철손 2차 동손, 1차 입력,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슬립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옳게 배열된 것, 필요한 시험과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옳게 배우는 거, 무브화 시험, 1차 입력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원선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험과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부하 시험, 기동전류 이런 것들은 다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주파수의 전원에서 운전하는 3상 유도전동기의 전원 전압이 80%가 되었다면 토크는 약 얼마큼이 되는가? 토크는 어떻게 되냐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유도전동기는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동기전동기는 그냥 비례하게 되고요. 그래서 토크가 80% 즉 0.8이 되었으니까 토크는 0.64 즉 64%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3상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2승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1번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회전기의 회전자 접속 방향에 발생하는 전자력을 변환하여 직선운동을 하는 것. 자, 직선운동. 모터 중에서 직선운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자기부상 열차도 사실은 직선 운동을 하는 그런 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터를 선형이라고 해서 리니어 모터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직선형은 리니어 모터입니다. 자동 전기 설비 계통에서 기구 위치 선정에 사용되는 것은 조금 더 그 정확한 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입력 신호가 이렇게 사인파 신호이거나 아니면 연속된 직류 신호가 아니라 펄스 신호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태핑 모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3번 스태핑 모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뒤에 있는 문제들은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었죠. 잠깐 쉬었다가 253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